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전 강좌 잘 시청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파트별 분석에서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전원, 켜진 표시 회로, 그리고 버퍼 회로 혹은 볼테지 팔로워라고 하는 회로를 분석하고 OP 앰프의 전원 단자까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 온 표시 회로가 되겠죠. LED 회로입니다. 그렇죠?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하기에 앞서 사용하고 있는 LTST C170GKT라고 하는 파트네임을 가지고 있는 LED의 데이터 시트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시트인데요. 그린 컬러의 LED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먼저 항상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이 절대 최대의 전격이지요. 그리고 앰비언트라고 하는 temperature 해서 주변 온도란 뜻입니다. TA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25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값을 뽑아 놓은 거죠. 소비 전력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100mW입니다. 100mW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LED는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소손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크 포워드 순방향, 자 전류는 120mA다라는 얘기죠. 이 이상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DC 포워드 커런트, DC 순방향 전류는 30mA 이상이 흐르면 안 되죠. 이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LED를 보호해 주기 위한 전류 제한 저항을 잘 설계를 해서 부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버스 볼테이지는 5V이네요. 그렇죠? 5V의 리버스 볼테이지 값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역방향으로 5V 이상의 전압을 인가해 주면 이 LED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없는 여러분들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아래로 이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전기적 특성이 나오는 테이블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포워드 볼테이지 값이 있지요. 포워드 볼테이지 값 VF 값이 2.1V 평균, 그리고 맥스 2.6V 이네요. 그렇죠? 다니는 볼트. 테스트 컨디션은 IF 값, 포워드 커런트가 20mA일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다시 회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전원이 켜졌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한 전원 온 표시 회로예요. 우리가 어레이 저항에 1kΩ의 SMD 저항을 사용하기 위해서 1kΩ을 가져다 쓴 거죠. 5V의 전원이 인가가 되어 있죠. 자, 5V 전원이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라운드는 물론 0V이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 회로에 인가된 전압은 플러스 5V가 되겠지요. VF 값 살펴보았죠. LED에 걸리는 VF 값 평균값 2.1V였었죠. 그렇죠? 이 VF 값은 2.1V였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그럼 어떻게 되죠? 5V에서 2.1V를 뺀 전압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 저항에 드롭되는 전압은 2.9V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2.9V의 전압이 드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kΩ과 1kΩ을 저항을 병렬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합성 저항값은 얼마가 됩니까? 저항값이 같을 때 합성 저항값은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의 저항의 2분의 1 값이에요. 그래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의 합성 저항 얼티 값은 1kΩ의 딱 반의 값을 가지죠. 자, 1kΩ은 1000ohm이니까 자, 500ohm이 되겠네요. 그렇죠? 500ohm의 합성 저항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LED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합성 저항 분의 인가된 전압 2.9V를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2.9V를 우리가 합성 저항 500ohm으로 나눈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계산을 하면 5.8mA가 흐르네요. 그러면 데이터 시트에서 살펴본 것처럼 절대 최대 전격의 전류값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동작을 할 것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전류가 지금 5.8mA로 아주 작게 흐르지요. 그래서 LED는 그렇게 밝게 빛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 파워 온 표시 회로는 그린 LED인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원 LED가
굳이 밝게 빛날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요. 켜져 있는지 전원이 잘 인가가 되고 있는지 여부만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많은 전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5.8mA의 전류만 흐르더라도 여러분들은 LED가 ON이 되어 있는지 OFF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전원의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금방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5.8mA의 전류가 LED에 흘러줌에 따라서 우리는 LED는 ON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LED ON 표시 회로는 분석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다음은 버퍼 회로가 되겠습니다. 버퍼 혹은 볼테지 팔로워 회로라고 합니다. 이 OP앰프는 이전 강좌에서 데이터 시트를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버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아두이노 우노에 내장되어 있는 빌트인 되어 있는 13번 디지털 IO 핀에서 LED를 하나 빌트인 시켜 놓았는데요. 그 회로가 되겠습니다. 1kΩ의 저항이 있고요. SMD 저항이 있고, 그리고 자 LED가 하나가 있는데 LED에 보시면 Y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요 전원 ON 표시 회로는 G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린 컬러를 의미를 하고 이것은 옐로우 컬러를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파트 네임을 보고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 회로는 바로 버퍼 혹은 볼테지 팔로워라고 하는데요.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따라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득이 1인 OP앰프 회로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버퍼라고 해요. 자, 지금 5번에 지금 비반전 입력 단자죠. 플러스 입력이 비반전 입력 단자인데요. 이 비반전 입력 단자로 들어오는 전압을 VIN으로 제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피드백이 되어 있죠? 출력이 피드백이 돼서 다시 입력으로 대먹임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대환이란 뜻이죠. 자, 이렇게 피드백이 되어 있죠. 비교기는 피드백 회로가 없습니다. 지금 이 비반전 입력 단자의 전압을 이 점의 전압을 우리 비반전 입력 단자의 전압을 VP 포지티브 전압이다 해서 VP로 제가 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반전 입력 단자의 전압을 제가 이 반전 입력 단자의 전압을 VN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네거티브 전압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출력 전압은 우리가 Vout으로 제가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Vout과 VN은 같지요. 피드백을 시켰으니까 같은 전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VIN은 이제 VP가 될 것이고 OP앰프, 이상적인 OP앰프에 대해서 입력 임피던스와 출력 임피던스를 제가 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상적인 OP앰프라고 하면 입력 임피던스는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출력 임피던스는 0에 가까워야지 이상적인 OP앰프의 조건이 되겠지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이와 같은 회로에서 OP앰프 내부의 입력 임피던스가 제가 임피던스를 이렇게 저항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ZI가 되겠죠. 이 임피던스는 무한대입니다. 따라서 무한대이기 때문에 OP앰프 내부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있다 없다. 자, 그래서 이것을 OP앰프 내부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I 플러스라고 할게요. 자, 이 값은 얼마다? 0이다 라는 얘기예요.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따라서 전류가 0이기 때문에 이 OP앰프 내부 입력 임피던스에 드롭되는 전압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따라서 VP와 VN은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 이론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상으로 쇼트됐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VIN이라고 하는 입력 전압은 포지티브 볼테이지 VP 값이고 이 VP 값은 뭐랑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이고 여기에 드롭되는 전압이 없다. 즉 버추얼 쇼트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VP 값과 VN 값은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VN 값은 결국에 또 뭐예요? Vout 값이죠. 따라서 입력 값이 그대로 뭘로 나온다? 입력값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온다 라고 해서 이것은 이득이 1인 바로 회로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버퍼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바로 버퍼라고 합니다. 혹은 볼테지 팔로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우리가 수식으로도 제가 한번 풀어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Vout이라고 하는 것은 Vout 출력 전압은 오픈 루프 볼테지 게인이 있죠.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AVOL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요. 주 입력 단자, 비반전 입력 단자와 반전 입력 단자의 전압차를 이득을 곱해주면 출력이 나오는 거죠. 자, 기본 공식인데요. VP 빼기 VN이 되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놓고 자, 풀면 되는데, 자, 풀어볼까요? 자, AVOL, 그렇죠? 그리고 이 VP 빼기 이 VN 값은 뭐라고 했어요? Vout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Vout이 되겠네요. 그렇죠? Vout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고, 자, 그리고 요 VP 값은 결과적으로 VIN 값이지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AVOL 오픈 루프 볼테지, 자, 이득 VIN 빼기 Vout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자,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Vout이 있는 텀을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Vout 으로 묶어주면 1 플러스 AVOL, 그렇죠? 오픈루프 볼테지의 전압 이득이 되겠죠? 그러면 우측 항에는 AVOL 곱하기 VIN이 남겠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출력 전압 Vout은 1 플러스 AVOL 분의 AVOL 곱하기 VIN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런데 오픈 루프, 자, 전압 이득은 우리가 데이터 시트에서 살펴보았듯이 100V per 밀리볼트였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LM358의 오픈 루프, 즉 무슨 얘기냐면 오픈 루프라고 하는 것은 피드백이 없을 때 전압 이득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계산을 하면 100V 나누기 밀리볼트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볼트가 되죠. 볼트와 볼트는 없어지고 10의 마이너스 3승은 1000분의 1분의 100이니까 결국에 10만 배가 되는 거죠. 상당히 크죠. 10만에다 1을 더하면 자, 1은 무시해도 됩니까? 따라서 분모에 있는 이 값은 뭘로? 자, 10만 플러스 1이니까 그대로 AVOL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셔도 되고, 이 값은 결과적으로 없어지니까 남는 것은 뭐다? Vout이 그대로 VIN이다. 입력과 출력이 같은 버퍼 회로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버퍼 회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상적인 OP-AMP의 조건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되고 출력이 0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출력 임피던스 OP-AMP 내부의 출력 임피던스 저항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 출력 임피던스는 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드롭되는 전압 또한 없기 때문에 우리가 Vout은 그대로 입력 전압을 그대로 따라간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버퍼 회로는 어디에 사용을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퍼 회로인데요. 버퍼 회로는 볼테지 팔로우라고 했었죠. 볼테지 팔로워 회로라고도 하는데, 이 버퍼 회로는 언제 사용하냐 하면 바로 부하 휴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A 지점에서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신호를 전달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 제가 회로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이와 같이 소스 전압이 있고요. 자, 이 소스 전압을 제가 VS로 이와 같이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이 소스 전압을 이제 부하로 전달을 할 텐데요. 부하를 우리가 표시하기 위해서 부하 저항으로 대체를 할게요.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 VS 전원을 고스란히 부하에 전달하기를 원해요. 이 지점의 전압을 우리가 부하 전압 VL로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VS 소스 신호를 전압을 VL로 그대로 VS로 전달을 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 와이어가 길어지면 아무래도 저항이 있겠지요.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저항, 선단 저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이 선단 저항을 RS로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이 와이어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RS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커지게 되겠죠. 고유 저항, 이
이 와이어의 고유 저항에 비례를 하고 단면적에 반비례를 하고 길이에 비례를 하니까 all S의 선단 저항은 와이어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저항값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VL 값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 VL 값은 어떻게 계산하죠, 여러분? 이 직렬 회로니까 all S와 all L 합성 저항분의 인가해준 전압 VS를 나누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되고,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에 RL 값을 곱해주면 VL 값을 계산할 수 있죠. 즉 all S 더하기 all L 이것분의 VS가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거기에 all L 값을 곱해주면 우리는 이제 VL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이 부하저항 all L 값이 아주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all S에 비해서 all L 값이 크기 때문에 자, 분모와 분자는 all S 플러스 all L에서 all S는 무시해도 되지요. 그렇죠? 크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VL 값이 그대로 거의 VS 값과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그대로 VS 값을 all L로 전달이 됐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부하의 변동이 발생이 됐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부하가 변동이 돼서 all L 값이 줄어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 하면 all L 값이 줄어들면 VL 값도 덩달아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부하 효과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all S와 all L의 값을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all S가 10ohm이고 부하 저항 all L 값이 95ohm일 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VL 값은 어떻게 되죠? all S 더하기 all L 분의 all L 곱하기 VS 입력 전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자, 100ohm 분의 90ohm이 되는 거죠. 여기에 VS가 되니까 얼마입니까, 여러분? 0.9 VS죠. 0.9 VS가 되죠. 이처럼 선단 저항에 비해서 부하 저항이 크면 10%만 중간에 손실이 되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부하로 전압이 전달이 되었네요. 자, 다음으로 all S 값을 이제 10ohm으로 놓고 자, 어떤 부하 변동에 의해서 RL 값이 자, 줄어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5입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VL 값을 계산을 또한 해봅니다. all S 더하기 all L 분의 all L이 되겠죠? 여기에 VS니까 25ohm 분의 10ohm이 되는 거죠. 곱하기 VS가 됩니다. 그러면 0.5 VS가 되죠. all L 값이 이와 같이 변동으로 인해서 줄어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전압이 50%가 손실이 돼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러면 이런 부하 효과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버퍼를 이 회로에 추가를 해주면 돼요. 부하 효과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VS 입력 소스 전압, VS 입력 소스 전압이 있고요. 자, 여기에 뭐가 있다고 했죠? 선단 저항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죠. 이것을 all S라고 했었죠.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버퍼 회로를 추가하는 거예요. 자, 버퍼 회로는 이제 입력은 비반전 입력 단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반전 입력 단자가 바로 피드백이 되는 거죠. 출력 전압과 연결이 되죠. 이와 같이 버퍼 회로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뭐가 있죠, 여러분? 부하 저항이 있었죠. 부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VL로 표시를 했었죠. 따라서 이곳은 VL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버퍼 회로를 추가를 해 줌으로써 입력 전압, 소스 전압인 VS를 우리가 출력으로 전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상적인 OP-앰프의 경우에는 입력 임피던스는 무한대, 그리고 출력 임피던스는 제로에 가까웠다라고 했었죠. 바로 이 버퍼 회로가 이런 이상적인 OP-앰프에 잘 근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거죠. 지금 선단 저항이 있지만 지금 보시면 OP-앰프 내부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있다 없다? 자, 없다라고 했었죠. 왜 없죠? 이 입력 임피던스가 ZI가 뭐기 때문에 무한대이기 때문에 OP-앰프 내부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없다. 따라서 저항에 의해서 전압 드롭 또한 없죠. I 곱하기 ZI인데 I가 0이기 때문에 all S에 흐르는 전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S다라고 하면 이것은 0입니다. 따라서 선단 저항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 드롭 값도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소스 전압인 VS가 그대로 어떻게 여기에 그대로 어떻게 된다? 전달이 된다. 뭐가? VS 값이. 자, 그런데 가상 숄트기 때문에 이 점의 전압 VS는 바로 반전 입력 단자의 전압과 동일하다. 이 전압이 바로 VS다. 그런데 이 VS가 지금 출력 전압이 네거티브 입력 단자로 그대로 들어오고 있죠. 따라서 이 출력 전압 Vout은 VS다. 따라서 VS가 부하에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기 설명을 빠뜨렸던 출력 임피던스 또한 0이기 때문에 이 출력 임피던스에 의해서 드롭되는 전압 또한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우리가 버퍼 회로를 추가해 줌에 따라서 소스 전압을 그대로 부하에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퍼 회로, 볼테지 팔로워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노이즈 필터링 바이패스 캐패시터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LM358에는 OP앰프 2개가 들어있죠. 자, 이 OP앰프의 전원 단자인 8번에는 플러스 5V를 인가를 했고, 그리고 4번 단자 VEE 단자에는 그라운드를 입력을 해서 0V로 우리가 OP앰프의 비교기 회로와 버퍼 회로의 전원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력 신호를 그대로 출력으로 내주기 때문에 자, 이것은 빌트인 되어 있는 13번 LED 회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5V의 어떤 고주파 성분의 노이즈를 바이패스 시켜주기 위해서 세라믹 캐패시터를 사용을 한 거죠. 0.1 마이크로패럿. 세라믹 캐패시터는 코일 성분이 적기 때문에 바로 고주파 노이즈 성분을 바이패스 시켜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0.1 마이크로패럿의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원 켜짐 표시 회로, 버퍼 회로, 그리고 OP앰프 전원 단자와 바이패스 캐패시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회로에서 동작을 설명하는 마지막 강좌까지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